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울 경우의 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짓수. 우리는 일어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 뭐 주사위를 던져요. 뭐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 가짓수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일일이 세면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세는 게 기본이야.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일일이 세는 게 경우의 수인데,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거나 뭘 할까요? 더하거나 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셀 때 더 빠르게 세기 위해서 더하거나 곱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가 더하고 어떤 때에 곱할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더할 때 합의 법칙에 만족하면 더하고요. 곱의 법칙에 만족하면 곱할 거예요. 그래. 합의 법칙에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A 플러스 B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운동화가 4켤레, 슬리퍼가 3켤레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슬리퍼 또는 운동화 또는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갈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선생님이 운동화가 4켤레, 슬리퍼가 3켤레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운동화 또는 7가지가 되는 거 맞아요? 7가지죠. 방금 뭐 했어? 그제 4 더하기 3 더했죠. 그래. 우리 A 더하기 B를 해야 됩니다. 2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되겠죠. 그래. 그럼 선생님이 오늘 나갈 건데, 동시에 일어날 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 선생님이 상의가 4종류가 있고, 하의가 3종류가 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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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도시 4종류가 있고, 아랫옷이 3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늘 옷을 입고 나가는, 코디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죠? 12가지죠. 그죠? 맞아요. 3개, 4개라 그래. 4개, 3개라 그랬어. 그래. 이럴 때는 우리 뭐를 해? 곱하죠. 동시에. 맞아? 동시에.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코디라는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코디라는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상의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 맞아?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동시라 그래요. 동시에 입는 건 아니야. 같은 시간에 같이 입는 건 아니야.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입지는 않아. 그래 본 적 있어? 있다고?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같이 입는다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아니,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선생님 아들이 그러고 있다고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커다란 사건으로 봤을 때, 그치? 이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곱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는 이 선택도 해야 되고 이 선택도 해야 되고 이 일하고 또 이 일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치? 초이스 할 때마다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야. 상의 3가지, 4가지, 하의 4가지, 3가지. 그래서 곱하면 돼요. 그렇게. 그게 곱하는 거야. 근데 슬리퍼하고 운동화하고 같이 신어본 사람 있어요? 있다고? 운동화 신고 그 위에다 슬리퍼 신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끼어져 있을 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신고 나가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해. 맞아?
그래.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이 행위들은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곱하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것인가.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쉽잖아. 이런 상황은 쉽지만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아, 이거는 이러니까 더해야 돼. 아까 그러지 않았잖아. 그치? 상위, 하위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가 아 이러니까 곱해야 돼 하면서 12가지라고 대답하지 않고 7가지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더하고 자연스럽게 곱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벌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의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는 셀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본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뭐 문제를 바로 접하면서 선생님이 유형 설명하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된다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잘하는데 요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계속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계속 읽으시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거는 뭐 상황 파악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경우의 수가 좀 힘들다.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된다.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게 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간다. 그런 거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 나왔던 문장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 쉬워질 수 있어요. 보자. 방금 이야기했고 여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대표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원판 A, B가 있는데 두 원판 A, B를 각각 한 번씩 돌려 회전이 멈추었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A가 B보다 큰 경우의 수. 아까 선생님 경우의 수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일이 세는 게 기본이에요. 일일이 세는 게. 근데 누가 A가 B보다 여기서 나온 게 A고 여기서 나온 게 B잖아요. 그죠? A가 B보다 더 큰 경우를 세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A, B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세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서상으로 정확하게 이 순서상은 몇 개일까요? 이거지. 3이면 1, 그쵸? 오, 맞아. 2 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세주세요.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래야 우리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돼? 안 헷갈리게. 빠짐없이. 그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요. 그러니까 셀 때 규칙이라는 거를 가지면서 세야 돼요. 규칙이라는 거. 일일이 세더라도. 좋아. 3, 1, 3,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이었을 때 7, 1, 7, 2, 8, 1, 8, 몇 가지예요? 그래서 더 안 나오죠? 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6가지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100m 달리기 후보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4명. 멀리뛰기 후보가 3명이 나왔어. 두 학생 A, B가 100m 달리기 후보와 멀리뛰기 후보 1명씩 각각 1명씩을 선택하여 투표할 때 7명의 후보자 중 두 학생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가 이거 말이 어렵다. 그치? 말이 어려워요. 7명의 후보자 중 두 학생에게 모두 선택된 후보가 1명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A하고 B가 여기 지금 100m 멀리뛰기 후보 A, B, C, D에다가 투표. 얘가 여기에다 투표를 하고 그리고 P, Q, R 이런 식으로 멀리뛰기 후보 3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이 4명 중에 1명 택하고 이 3명 중에 1명을 택할 거란 말이야. 얘도 이 4명 중에 1명을 택하고 이 3명 중에 1명을 택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랬을 때 두 학생 모두에게 선택된 후보가 1명이 나와야 돼. 그죠? 말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후보가 여기가 지금 뭐야? 달리기야, 달리기. 달리기 후보를 똑같은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죠. 첫 번째 달리기
후보가 모두에게 점점점 뭐 길게 쓰지 말자고 답은 여기 모두에게 선택이 된 때지. 두 번째, 멀리뛰기 후보가 모두에게 점점점 이렇게. 그럼 달리기 후보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4입니다. 4. 일단 4가지. 4명 중에 1명, 달리기 후보가 얘한테도 선택이 됐고 얘한테도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A가 이제 멀리뛰기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죠. 그죠? 그러면 B는요? A가 선택한 이 PQR 중에서 그죠? 선택한 거 빼고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2가지죠. 아, 그런 거네. 이거 지금 이 A, B, C, D에서 1명은 동일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각각을 뽑아야 되니까 3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그럼 반대로 멀리뛰기 후보에서 같은 사람을 뽑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멀리뛰기부터 3 곱하기 여기서 이제 달리기 후보를 얘가 뽑아야 돼. 4.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이거 곱의 법칙을 한 다음에 또 합의 법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24. 그 다음 여기는 더해서 60까지가 나오겠죠. 이 문제의 답은 60까지. 대표 문제인데 좀 문장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야. 야, 우리 여기 메인 코스가 요쪽에 메인 코스가 지금 여기가 파스타가 4종류가 있고 여기 피자가 3종류가 있어. 근데 우리 같이 지금 놀러 갔어. 지금 먹으러 갔어. 근데 우리가 우리 파스타를 통일해서 먹고 피자는 알아서 하나씩 시킬까? 이런 경우하고 우리 이번엔 피자를 통일시키고 파스타를 하나씩 먹고 싶은 거 먹을까? 이런 식으로 나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또 선생님 이거 피자 문제 달리기였는데 피자로 바뀌어서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약수 또 그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수를 했는데 약수를 또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죠? 약수. A의 약수 이렇게 하면 A의 약수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A의 약수가 P의 n제곱 Q의 LMN L, N, P의 A 그냥 P의 M제곱 Q의 N제곱 R의 L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PQR은 소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약수의 개수는 보통 NA 이렇게 하죠. NA.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N 더하기 1, L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가지고 곱합니다. 36의 약수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이거는 개수가 3 곱하기 3이 되겠지.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하고. 니네 이거 정확하게 잘 들어. 지금 니네한테 이거에 대한 왜가 없잖아. 왜요? 왜 여기다 1 더하고 왜 여기다가 1 더해요? 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냥 지금 1 더하라니까 1 더하고 있고 1 더하니까 1 더했잖아. 그러면 니네가 문제를 못 풀어. 나중에 나온 문제가.
나중에 나오는 문제, 뭐 어떻게, 뭐 3600에,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돼. 또 세면 되는데, 그 일일이 세면 돼. 사실 뭐 3600에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런 못 센다고. 이런 못 센다고. 정확하게 왜인지 알아야 돼. 왜인지. 그래, 이거 3 곱하기 3 해갖고 9개예요. 9개. 9개. 뭐냐면, 우리는 그 약수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소인수 분해하면 이 36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 나옵니다. 부품. 이 부품들을 지금 정리한 게 소인수 분해야. 그래. 36은요. 2의 제곱, 3의 제곱이라고 써 있지만 얘는 2가 몇 개야? 3이 몇 개야? 3이 2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 가지고 수를 만들잖아? 2 하나, 3 하나, 얼마야? 6. 6은 36의 약수 맞아, 안 맞아? 그쵸?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의 곱으로 수를 만들면 걔네들이 다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 그게 바로 뭐예요? 약수의 개수인 거야. 약수의 개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돼? 야, 약수는 2가 2개 있고요. 3이 2개 있는데 2를 안 집어넣고 3을 안 집어넣어도 수는 만들어져.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얼마야? 기본?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아무것도 안 곱해. 아무것도 안 곱한 상황이 얼마야? 1이에요, 수는. 아무것도 안 곱하면 1이에요, 1. 기본이 1이라고.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맞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곱해도 돼. 약수를 만들 때. 근데 우리가 2를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지. 3을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2를 안 사용해도 되고 2를 1개를 사용해도 되고 2를 2개를 사용해도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2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3이에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3. 3도 몇 개니까? 2개니까. 3도 안 사용하면, 그러니까 다 안 사용하면 1이라고요. 그죠? 다 사용하면 어떻게 돼? 2 다 사용하고 3 다 사용하면 4, 9, 36이 그대로 자기 자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다 사용하면 36. 그래서 3도 안 사용하거나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몇 개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이 지수에다가 안 사용할 때 0개였을 때, 1개였을 때, 2개였을 때 2개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에다가 1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야? 이렇게. 그래서 9개죠. 9개죠. 그러면 36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달라져도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는 상관이 없잖아. 3의 배수가 되는데 2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2는 1개를 사용해도 되고 2개를 사용해도 안 사용해도 되지. 몇 가지 여전히? 여전히 3가지죠.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 세는 거라고 우리 보배 법칙하고 있는 거라고. 3가지. 근데 3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안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사용하면 안 되고 1개를 사용하든 2개를 사용하든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6가지. 3의 배수는 6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360.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360. 360의 약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는 5의 배수의 개수는 5의 배수의 개수는 5의 배수의 개수는 왜 암산 안 돼? 5의 배수의 개수 모르겠어? 5의 배수.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 왜? 4 곱하기 2 해놓고 13이라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24개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중에서 약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냐고. 5의 배수. 5의 배수. 왜?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려면 5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 5가 안 들어가면 5의 배수가 아니잖아. 지금 나는 곱하는 거야. 지금 이 안에 나는 수가 이렇게 떠 있어. 수가 이렇게 떠 있어. 2, 3, 3, 5. 지금 이 360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부품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이 부품들이 섞여 있는 거라. 그럼 나는 5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 이 부품들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어? 한 번만 조금만 다시 더 생각해. 세 가지 아니잖아. 그치? 안 넣어도 되는 것까지 해서 우리 네 가지라고. 네 가지. 네 가지. 우리 5의 배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3의 배수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5의 배수는 지금 5의 배수 만들고 싶으니까 5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넣는 게 안 된다고. 아까 얘네들은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네 가지, 세 가지였어. 근데 여기는 안 넣는 게 안 되니까 몇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5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2가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약수의 개수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섬세하게 뭐 약수의 총합, 뭐 이렇게 약수의 총곱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문제 나올 때 선생님이 더 적용을 시킬 테니까 약수의 개수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공약수의 개수잖아요. 지금 공약수는 어떻게 돼요? 공통인 약수잖아. 공통인 약수니까 뭘 찾아주면 돼?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래서 126과 504 최대 공약수를 찾아줄 거예요. 2, 63, 2, 252, 3, 7, 3, 7, 1, 그냥 이게 그냥 최대 공약수네. 그지? 얘한테 4배 하니까 얘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보통 GCD, G라고 나타냅니다. G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물어본 거예요. 공약수의 개수. 이거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의 약수의 개수 12개죠. 12개.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가지고 더 곱하면 되잖아요. 그치? 12개 맞아요? 12개. 12개 이렇게 해결하시면 280원 만들기. 280원 만들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하고 지불 방법하고 지불 방법을 먼저 해. 방법하고 지불 금액.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지불하는 금액이 280원을 그냥 만들어봐 이거잖아. 280원을. 맞아?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280원. 거스름 또한 없이 하고 10원짜리는 사용하는 동전 총 10개 이하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를 어떻게 잘 조합하면 280원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맞아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냐부터 시작하면 돼. 100원짜리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죠. 거스름돈은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래, 얘가 2개였을 때. 2개였을 때 50원짜리 최대 몇 개? 1개, 3개. 요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280원 되죠? 선생님 이것도 지금 순서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2개였을 때 0개, 8개 가능해, 안 가능해? 280원이니까.
그리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몇 개가 됐어? 10개니까 10개 이하 됐죠. 동전 10개 이하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그러면 100원짜리 2개 사용하는 거 다 했지. 이제 100원짜리 1개 사용하는 거. 1개. 100원짜리 1개 사용하면 50원짜리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죠. 50원짜리 3개 사용하면 10원짜리 3개, 250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 다음, 어떻게? 1, 1, 2, 1, 2면 200원이잖아. 280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 2, 1, 1, 1, 1, 1, 뭐 13. 이것도 되는 거죠, 대기는. 근데 이러면 10개가 넘어가지. 10개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안 되죠. 그죠? 안 된다라는 거를 하라고 선생님 생각하라고 지금 이걸 일부러 쓴 거고. 지금 여기 조건이 요거 하나가 추가가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100원짜리가 0개였을 때 0개였을 때 5개면 3개면 되죠. 5개면 3개면 되고 그 다음에 0개였을 때 4개면 이때부터 또 안 되지. 10원짜리 개수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만 딱 나온다고? 4가지가 나오는데 동전을 모두 사용하래. 여기도. 동전을 모두 사용하래. 모두 사용하래. 모두. 이거 모두 사용한 거 아니지? 이거 모두 사용한 거 아니지? 모두 사용한 거 아니지? 모두 사용한 거 몇 가지야? 2가지죠. 그죠? 2가지. 모두 사용한 건 2가지입니다. 2가지. 그러니까 조건들 잘 보라는 얘기야. 이거 조건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을 빠뜨리고 세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 지금 근데 이건 대표 문항이 아니야. 대표 문제라고 나왔지만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요거에 대한 대표 문항은 차라리 4-2번으로 하겠습니다. 얘 10,000원짜리가 아직 이거 얘기를 안 했어. 아직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10,000원짜리가 몇 개? 여기다 쓸게요. 10,000원짜리가 2개. 2개. 5,000원짜리가 몇 개? 4개. 1,000원, 5,000원짜리가 4개. 그리고 1,000원짜리가 7개 이렇게 됐어요. 7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방법이죠. 지불 방법은 내가 10,000원짜리, 아까 우리 약수개수 했던 거 있잖아. 10,000원짜리를 한 장 낼 거냐, 2장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런 거야. 몇 개니까? 2개니까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죠. 5,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그치? 그 약수의 느낌이 지금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 1,000원짜리는 8가지죠. 8가지. 근데 셋 다 안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셋 다 안 내는 경우까지 들어있죠. 그러니까 2를 빼야 돼요. 2를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A,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0 곱하기 3, 119가 되는 거예요. 그죠? 119. 지불 금액은 여기가 최소 단위가 1,000원이잖아. 1,000원이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다 낼 수 있죠. 돈을 다 낼 수 있지. 거스름돈 없이 5,000원도 낼 수 있고 6,000원도 낼 수 있고 낼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제한이 없지. 맞아? 제한이 없는 경우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지불 금액 굉장히 쉬워요. 총 얼마 있어 너? 니네 총 얼마 있어요? 47,000원 맞아? 47,000원. 그래 1,000원짜리가 47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1,000원짜리 47개.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거 1,000원부터 47,000원까지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7가지예요. 이거 B는 47가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했어? 지불 금액은 환전을 했어요. 환전할 수 있는 최소 금액까지 환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니네가 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거 다음 시간에 잡고 갈게요. 안 그러면 오늘 진도가 뭐 이런 문제는 좀 가볍죠. 300원짜리 펜과 300원짜리 300X 플러스 600Y 노트, 펜 노트 해서 얼마? 1,200원 이하로 사는 거예요. 이하로
이하로 사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x 더하기 2y가 4 이하. 요거 지금 푸는 거지. 그러면 봐. x, y. x, y를 누굴 기준으로 세는 게 사실은 맞냐면 여기 y 기준으로 사는 게 맞아요. y 기준으로. 여기 개수가 누가 커? y의 개수가 크지. 그럼 y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y를 변화를 시키면 더 큼지막하게 뛸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2씩 커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더 빠르게 셀 수 있어요. 얘를 기준 잡으면 못 센다 그게 아니라 더 빠르다 얘가. 그래서 y가 얼마였을 때? y가 0이었을 때. y가 0이었을 때부터 시작하자. y가 0이면 여기 얼마? 4까지 되죠. 얼마부터? 1부터 4까지 되는 거지. 1부터 4까지. 2, 0, 3, 0. 지금 누구 기준으로 가고 있어? y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가 1이면 0 되죠. 0. 우리는 00은 안 되는 거야. 00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안 되니까 00만 안 되는 거고 얘가 1이었을 때 0이 가능해요. 0이었을 때 0은 안 가능하지만 1, 0, 1, 0, 1 가능해 안 가능해? 그리고 여기 2, 1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기서 세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을 때 y가 2였을 때 0이 가능하죠. 0이 끝이죠. 몇 가지야 이렇게? 8가지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8가지가. 지금 우리 중복되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빠뜨리지 않고 맞습니까?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파트에서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좀 가벼운 경우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길은 3가지고 그리고 B가 도서관이고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3가지야. 집을 출발하여 도서관을 거쳐 학교에 도착한 후 다시 도서관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 근데 한번 지나갔던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가자! 일단 가자. A에서 B까지 가자 했더니 3가지. 그럼 B에서 C까지 가자. 그치, 이게 고배 법칙이죠. 곱하는 거지. 또 가자. 또 고민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아까 갔던 길 빼고 가자. 이거잖아. 2. 그 다음 또 아까 갔던 길 빼고 가자. 그래서 얼마야? 36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항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표 문항으로는 좀 부족하게 보이네요.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왠지. 서로 다른 몇 가지 색이 있어요? 6가지 색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칠하려고 한다. 네 영역 A, B, C, D 같은 색을 중복하여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색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라고 했어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 여기 몇 가지? 여기다 칠할 거 6가지. 6가지.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다시 여기 봅시다. B부터 갈게요. B부터 갈게요. B가 인접돼. 이거 지금 B부터.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왜? 얘한테 칠했던 거, 얘한테 칠했던 거, 근접되어 있는 거, 인접되어 있는 거는 칠하면 안 되니까 4가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 못 칠하니까 몇 가지라고? 4가지. 4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4가지. 같은 색을 중복해도 칠해도 되느냐? 그래, 된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푸는 요 풀이 방법이 기본 풀인데 요것도 이 기본 풀이로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 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들은 이 방법을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더 섬세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하니까 얼마야 이거? 곱하기 16. 이건 480으로 일단 문제가 끝나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이 밑에 문제. 요 밑에 문제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A, B, C, D, E가 각각 적힌 카드를 각각의 상자에 한 장씩 넣을 때 D가 적힌 카드는 A에 넣고 B가 적힌 카드는 B에 넣지 않고 C가 적힌 카드는 C에 넣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지금 여기 보자. A, B, C, D. 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수용도라고 나와있죠. 수용도. 맞아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수용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뭐 막대기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냥 수용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가 적힌 카드는 어디에다 넣는다고? D가 적힌 카드는 A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A에다 집어넣어. A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은 카드가 지금 뭐지? A, B, C, E가 남았나? 2가 남았어요. 이 네 장의 카드를 이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배치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조건은 끝났잖아. 여기 조건은 끝났어요. D가 적힌 카드는 A에 넣고는 끝났어. 그럼 나머지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써 내려가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나머지 카드. B가 적힌 카드는 B에 넣지 않고 C가 적힌 카드는 C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 B는 못 오고 C, E까지 올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B에 첫 번째 요거 남았으니까 첫 번째 B에 누가 올 때? A가 올 때 구할 거야. 따로 구할 거야. 따로 구할 거고 B에 두 번째 B에 누가 올 때? C가 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올 때? B에 E가 올 때. 요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B에 A가 올 때 이렇게 해보자. A가 올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A가 와요. A가 왔으니까 B에는 B가 안 들어왔죠.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DA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DA 썼으니까 A가 왔으니까 지금 남은 문자가 뭐 있어? BCE가 있지. 그럼 여기가 B가 와요. B가 와. 그러면 지금 CE 남았지. CE 남았으면 CE도 가능하고 EC도 가능한 거 아니야? B 아래 B가 없고요. C 아래 C가 없잖아, 지금. 그럼 된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안 나오죠. 여기서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DA가 왔는데 이 C 자리에 B가 아니라 누가 와? C는 올 수가 없잖아. C는 올 수가 없죠, 여기. C는 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왔어? E가 왔지. E가 왔어요. E가 왔으면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BC 남았지. BC가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BC가 돼도 되고 C, B가 돼도 되고. 여기 그래서 몇 가지 나왔어요? 여기서 네 가지 나왔습니다. 네 가지. 이래서 곱하기 3 하면 안 돼. 이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그럼 다시 B가 C에 올 때 어떻게 돼요? B에 C가 올 때. D 지금 C인 상태잖아. D C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E가 다 올 수 있지, 여기서는. A가 오면 뒤에 올 수 있는 거 지금. A가 오면 지금 BE 남았으니까 BE, EB. B가 오면 AE가 남았어요. AE, EA.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맞아요? E가 오면 AB가 남았네. A, B, B, A. 여기 몇 가지 나와,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오지, 6가지. 마지막, D, E가 오면 어떻게 돼요? E가 오면
A, B, C가 남았지, 그치? A, B, C가 남았는데 여기는 C가 올 수가 없잖아. C가 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와? A하고 B만 올 수 있지. E는 여기 이미 왔으니까. 세 번째 칸에. 요거 지금 좀 잘 풀어보세요, 정확하게.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할 때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A, B, C. B, C 남았어? B, C. B, C가 B, C 올 수도 있고, C, B 올 수도 있고, 여기가 B가 오면 C, E 남았지. 아니, C, A, A, C. A, C, C, A. 해서 여기 몇 개 나왔어? 네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4개. 이게 열심히 세놓고 또 16개라고 쓰고 또 시험 보지 말고. 그래. 더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